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3년 10월 17일 노영의 뉴스 인사이다 시작하겠습니다. 좀 전에 화면 보셨죠? 제 얼굴 같지가 않은데요. 어떤 게 더 나은지 의견을 좀 주시고요. 거금을 들여가지고 만든 프로필 사진입니다. 이 얼굴을 내 얼굴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 자, 오늘 또 제가 새 단장도 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많은 관심과 기대 해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방송 내용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진아 기자와 함께하는 뉴스픽 준비되어 있고요. 이어서 이슈 화합 있습니다. 화요일마다 우리 김철근 전 국민의힘 대표 정무실장 그리고 박진영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함께 정치 현안 짚어봅니다. 이분들은 뭐 워낙 베테랑이라서 이분들은 그냥 입에서 나오는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전부 다 정말 주옥 같습니다. 자, 실제 안철수 대표하고 이준석 대표가 이제 안철수 의원하고 이준석 전 대표가 싸우는 겁니까? 아니면 뭐 누구를 대신해서 뭐 참전해서 얘기하는 겁니까? 그 실질적인 속내는 무엇인지 이것도 한번 얘기해보고요.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요즘 관심 많은 게 바로 쇼미더 민심 여론조사입니다. 어제 그제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가 민주당 지지세가 엄청나게 늘었다. 그리고 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많이 떨어졌다. 이제 이런 얘기였는데요. 50%를 넘는 걸로 사실은 나왔었지 않습니까? 민주당 지지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하는 그 퍼센티지 격차가 18% 정도 나는 걸로 나왔던데, 자, 오늘 우리 뉴스마트에서 했던 여론조사, 미디어토마토 여론조사는 어떻게 됐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조수진 변호사, 이승영 뉴스마트 본부장과 함께 술술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자, 생방송 중에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 남겨주시고요. 노영의 뉴스 인사이다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네, 바쁜 아침 이것만은 꼭 알아야 된다. 여러분들께 저희가 엄선해서 뉴스 전해드리는 그런 시간입니다. 듣기만 해도 이해가 쏙쏙 되는 뉴스백 시간인데요. 오늘은 이진아 뉴스마트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염수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방사능 오염수 2차 해양 방류가 시작이 됐어요. 오늘이 지금 17일인가요? 네. 상당히 오래전부터 시작이 됐는데 방류 일주일간 방류구 인근의 삼중수소 농도를 검출해봤더니 엄청나게 지금 문제가 있다 이렇게 좀 나온 거죠. 네.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방사능 오염수의 2차 해양 방류가 지난 5일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네. 방류 일주일간 방류구 인근의 삼중수소 농도가 검출 한계치를 4차례나 초과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차 방류 후에는 한 달여간 검출 한계치를 단 한 차례만 초과했던 이전의 추이와 다른 이례적인 현상인데요. 이 발표는 우리 정부의 브리핑이 아니라 도쿄 전략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도쿄 전략에서도 인정을 하고 있는 거네요. 방류 2차 해양 방류 일주일 동안 삼중수 농도가 검출 한계치를 4번이나 초과했다. 이건 매우 심각한 상황인 것 같은데. 네, 도쿄 네. 전략에서 매일 이렇게 화상으로 이제 회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는데요. 네. 도쿄 전략이 15일에 공개한 삼중수소 농도 속보치 분석 자료를 보면요. 방수구로부터 약 200m 떨어져 있지만 가장 가까운 모니터링 지점에서 2차 방류가 이뤄진 뒤에 지난 7일부터 14일까지 약 일주일 동안 삼중수소 농도가 4차례 검출 한계치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쿄 전략은 해당 해역의 해류 흐름이 주기적으로 바뀔 수 있으면서 그에 따라 수치 변동이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실상 이제 안전상의 문제는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제
해양 어쨌든 이 오염수라는 것을 바닷물과 섞어서 내보낸다는 것 자체가 일단 그게 섞인다고 해서 그게 희석되는 거는 아니라고들 말을 하거든요.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근데 이제 도쿄 전략에서 문제가 없다라는 입장을 냈고요. 또 이런 문제가 계속되면은 인근 어민들이나 인접 국가의 국민들이 좀 불안감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니 근데 방수구로부터 200m나 떨어진 곳에서 모니터링을 했는데도 지금 삼중수소 농도가 검출 한계치를 이미 넘어선 걸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게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검출 한계치 같은 거는 왜 정리를 하고 왜 정해놔요? 어쨌든 뭐 바다에 섞이면 상관이 없다라는 식의 입장으로 이제 보이는데요. 우리나라 이제 정부에서도 이틀에 한 번씩 이제 브리핑을 한다고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이제 정부는 2차 방류부터 이틀에 한 번씩 이제 브리핑을 하고 있는 박구현 국무조정실 1차장이 어제 2차 방류에 특이사항이 없다. 이상치 판단 기준보다 낮기에 문제가 없다라면서 IAEA에 밝힌 입장을 같은 이제 입장을 똑같이 말한 것인데요. 결국에 우리 정부의 브리핑은 검출 한계치 초과 여부 등을 이제 밝히긴 했지만 원인 분석을 내놓는 도쿄 전략보다도 이제 좀 느슨한 설명을 해서 좀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해가 안 가는데요. 오염수 방류 이전까지는 삼중수소가 안 나왔었단 말이죠. 근데 오염수 방류하면서 삼중수소가 지금 한계치를 넘어선 것으로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중이라는 거죠. 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그럼 한계치 같은 거는 왜 정해놓은 것이고 그런 게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으면 뭐 하려고 검사를 해요?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하고 있는 거지. 이 국무조정실 1차장 박구현 이 사람이 뭐라고요? 2차 방류에 특이사항이 없다? 이게 왜 특이사항이 없는 거죠? 특이사항이 있는 거 아닙니까? 게다가 이상치 판단 기준보다 낮으니까 문제가 없다. 아니 검출 한계치를 넘어섰다는데 그게 이상치 판단 기준보다 낮다는 게 도대체 무슨 논리입니까? 나는 도대체가 우리 정부를 이 오염수 관련해서는 믿을 수가 없는데 물론 여러 가지 다른 부분에서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만 특히 오염수 관련해서 믿을 수가 없는데 도쿄 전략은 정말로 그 당사자 이해관계 당사자라서 더 숨기고 싶어 할 텐데도 우리 정부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상황을 보도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바로 옆에 있는 나라로서 괜히 선의의 피해를 보고 있는 중인데도 아무 문제 없다, 상관없다, 괜찮다. 계속 지금 그 얘기만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도쿄 전략에서 추가적으로 이야기한 것 중에는요, 펌프에 있는 금속제 필터에 이물질이 끼어 있는 것 때문이라고 이제 설명을 했는데, 말도 안 돼. 네, 결국에 이제 해당 필터를 청소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한 것인데요. 어떤 분이 그런 비유를 하더라고요. 빨대를 이제 아메리카노를 먹는데 오염된 빨대로 먹는 것은 이제 문제가 있고 그냥 오염된 아메리카노 그냥 마시는 것은 문제가 없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결국에 이제 문제가 발생한 필터를 청소한다고 해도 어쨌든 그 해양 오염수가 해양에 방류되면서 문제가 되는 것은 계속 될 것이라는 것인데요. 또 그리고 이제 그 정부에서는 이런 가운데서도 오염수 방류가 안전하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어제 국정감사에서도 주일 대사관과 함께한 그 인터뷰 질문에서 국민의힘 윤상현 대표가 기준치 180배에 해당하는 세슘이 검출된 우럭으로 한국 좌파들이 더 난리 났다며 일본 대사관이 자발적으로 언론인들과 가서 수산물 먹방을 한번 하면 그게 우려를 불식시키는 최고의 장면이 될 것이라고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어이가 없네요. 윤상현 대표요? 네. 지금 좀 장난합니까? 먹방하면 괜찮아진다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지금 빨대가 더럽냐 물이 더럽냐 지금 이 논리예요. 예? 근데 지금 빨대가 더럽기 때문에 물은 괜찮은데 이 기준치 넘는 것으로 나오니까 상관하지 않겠다? 그럼 빨대 한번 바꿔보고 해보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하고 있는 건지 도대체 국민들이 다 나가서 어떻게 좀 아프고 뭐 어떻게 해야지 지금 다들 정신을 차릴 건가? 왜 이러는 건지 모르겠어요. 먹을 거나 몸에 들어가는 것과 관련해서는 정말 안전에 해야 됩니다. 이게 돌고 돌아서 먹이 사슬을 통해 가지고 위까지 올라가게 되면 저기 밑에 있는 플랑크톤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 사람에 이르기까지 어떠한 식으로 영향을 미칠지 정말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기준치 벌써 지금 얼마나 됐다고 기준치가 벌써 네 차례나 기준치를 넘는 이상한 상황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데 아무 문제 없다. 걱정하지 말아라. 필터가 더럽다는데 뭐가 문제냐. 이런 얘기나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까? 도대체가 무슨 그리고 그 대안이 먹방입니까? 아니 지금 해양 오염수 때문에 기형아가 생길지도 모르는 이 상황에 이 온몸에 지금 축적이 될지도 모르는 이 상황에 먹방하면 괜찮아진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발상은 도대체 어느 분이 하고 있는 겁니까? 도대체가.
아, 나는 진짜 여당들은 왜 이렇게 먹방을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당 의원들은. 응? 그냥 먹방 유튜브를 하세요. 먹방 유튜브. 예? 요즘 유튜브 너나 나나 하고 본인들도 전부 다 무슨 이름 달고 TV 하는 거 제가 알고 있는데 자기 TV 가가지고 먹방 유튜브를 한번 해보세요. 예? 바로 그거 갔다가 바로 거음을 갔다가 그것도 또 뭐 조작을 했을지도 모르겠지만 도대체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들 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아, 자, 두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오늘 또 국정감사 오늘 난리 날 수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국정감사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어제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서울시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민주당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태원 참사에 책임이 있다고 강하게 지적했고, 국민의힘에서는 박원순 전 시장이 당시 시민단체 지원금을 많이 줬다 이러면서 이제 반발하면서 공방이 오갔습니다. 아니, 시민단체 지원금을 준 게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그 시민단체들이 횡령했대요? 예? 배임을 저질렀대요? 뭔 소리들 하는 거야, 지금. 그 우파 보수 유튜버 단체들한테 엄청나게 많이 해마다 지금 계속해서 돈을 막 지원금 쏟아 붓는 거는 생각도 안 하십니까? 그리고 이태원 참사랑 시민단체 지원하는 거랑 도대체 무슨 상관입니까? 아, 정말 내가 이해가 안 가가지고. 지금 네. 오세훈 시장 내가 딱 봤을 때 발을 슬슬 빼고 있어요. 이 정부랑 같이 안 가겠다고 하는 지금 딱 낌새가 보여요. 뭔지 알아요? 홍범도 장군 이전과 관련해가지고 나는 반대한다 지금 계속 그 얘기하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여당에서 집중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으면서 자기는 옆에 마치 구경꾼처럼 좀 서 있어요. 방관하는 모습으로. 왜? 직접적으로 나에게 공격을 하지 말아라 이런 취지이고 나는 얘네들하고 좀 다르다. 이걸 보여주려는 거거든요. 이번에 오 시장 이태원 참사 관련해가지고 눈물 흘리고 사실 그것도 무슨 악어의 눈물인지 진짜 눈물인지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분 여기에 대해서는 본인이 뭔가 좀 발을 빼기가 어려운 상황이 있어요. 왜냐하면 초창기 때 지금 본인이 그 당선되고 난 다음에 했던 행보가 사실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많았거든요. 이번에도 지금 그 얘기를 지적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일단 민주당 이해식 의원이 오 시장이 정무적 도의적 책임이 있다고 생각해 기자회견 때 눈물까지 보였다고 생각한다며 이태원 참사 1주기가 다가오는데 오 시장은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과 한 번도 공식적으로 만난 적이 없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자 오 시장은 상상 이상으로 접촉을 자주 하고 있다 이러면서 이제 정무 부시장을 통해서 여러 번 만남을 가졌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만나지 않은 것을 계속 지적하자 오 시장은 유가족들의 단호한 입장은 대리인으로 된 분 이외에는 접촉을 안 하겠다는 원칙을 세웠다 이렇게 하면서 반박을 했습니다. 오 시장은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정무 부시장을 여러 번 만났건 본인이 직접 만났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태원 유가족들에게 그 참사의 희생자들을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해준 거는 물론이고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영정 좀 가져다 놓고 정말로 애도의 마음을 좀 표현하고 싶었을 때 대집행한다 그러면서 이거 빨리 치우지 않으면 니네들한테 과태료 물겠다 이러면서 협박했던 사람이에요. 오세훈 시장이. 정무 부시장이 만나고 안 만나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본인이 내가 이 참사 가족들을 만나려고 하는데 그들이 나를 안 만나줬다. 지금 이따위 말을 하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오세훈 시장은. 예? 여기 보세요. 유족들의 단호한 입장은 대리인으로 선정한 분 외에는 접촉 안 하겠다는 원칙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었다. 이게 지금 본인의 변명이잖아요. 네. 그럼 왜 그랬겠어요, 그분들이? 오세훈 시장이 전부 다 해결해주고 책임을 인정하고 내가 여기서 분향소라도 세워가지고 제대로 하겠다라고 해줬으면 유족들이 바보입니까? 미쳤습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고맙다고도 안 그러고 난 그래도 너 안 만날래 이렇게 하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왜 본질은 어디다 대고 자꾸 쓸데없는 얘기들을 하면서 사건을 호도합니까? 본말 전도도 정말 말도 못하게 지금 본말 전도가 이루어지고 있고, 자식들, 생태 같은 애들 국가가 보호해주지 못해가지고, 그 길거리를 가다가 깔려서 죽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한 사람 한 명도 없고, 예? 시장이라는 사람은 애들 유도하게, 애에 대해서 애도하겠다고 그랬더니 그거 세워놓은 거 빨리 안 치우면 내가 진짜 돈 물리겠다. 이딴 말이 나고 협박이 나고 있고, 이게 바로 대한민국의 현실이었다는 겁니다. 지금 12구 참사 얼마 안 남아가지고 지금 다시 한번 불안감에 휩싸였겠죠, 그분들은. 왜냐하면 오 시장은 지금 유족들이 또 어떻게 공격해올까, 내 기준에 어떻게 뭐라고 말할까, 이거 아마 고민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질은 어디 가고 쓸데없이 부시장을 만났네 안 만났네 이런 거 가지고 자기가 할 일 다 했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건 진짜 아닙니다. 입장을 바꿔놓고 보세요. 당신 자식이 그랬다고 생각해 보세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자식이 있는 사람들 혹은 자식이 없다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이 미래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또 내지는 국민을 생각하는 지도자라면 이런 식의 태도를 취하는 건 매우 부적절하고 매우 옳지 않습니다. 자, 국감에서 또 무슨 얘기했습니까? 네, 그거 추가적으로 좀 더 얘기하면요. 오 시장과 관련돼서 이제 서울광장에서 설치된 이태원 참사 분향소와 관련해서는 마냥 1, 2년씩 있을 수 없다면서 자진 철거를 유도하고 다른 곳에 이제 분향소를 마련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이제 박원순 전 시장의 그 시민단체 지원 관련한 내용인데요. 이거는 오 시장이 취임한 이후부터 계속해서 이제 카르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었는데 국민의힘의 조은희 의원이 지난 6년간 시민단체에 지원된 시비나 구비를 보면 총 332억 원에 달한다면서 이 중에 시민단체 인건비만 233억 원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부패 커넥션이 있는지 감사나 수사 의뢰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니, 시민단체에 지원해 주는 게 뭐가 문제죠? 지금 시민단체에 지원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시민단체마다 골고루 그게 배분이 되었는지 그 돈들이 제대로 그 단체 목적에 맞게 쓰였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게 중요하죠. 시민단체에 돈을 줬다는 걸 가지고서 문제를 삼으면 안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시민단체라고 하는 게 당연히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죠. 사람들이 들어가서 일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일을 하라고 하는 게 바로 시민단체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최소한의 필요 경비들은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게 바로 인건비로 나가는 겁니다. 도대체가 이걸 가지고서 부패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야 된다? 왜 부패 얘기를 갑자기 여기서 합니까? 무조건 시민단체는 돈 받으면 다 부패하는 겁니까? 무슨 부패 커넥션을 확인한다뇨. 뭐 객관적으로 드러난 게 있어서 지금 이런 말 하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러는 거예요? 그냥 시민단체가 보조금 받으면은 그 사람 다 범죄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뭐 다른 사람들 우파나 자기네들이 지지하는 사람들한테 막 갖다 퍼주고 그 사람들이 돈 쓴 거는 왜 검사 안 해요? 그 사람들은 왜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지 않아요? 왜 그래요 도대체가? 예? 왜 이렇게 편파적이고 왜 이렇게 균형 감각이 없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왜 이렇게 진짜 답답하게 지도자라는 사람이 특히 대권을 꿈꾸는 사람들이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국회 법사위 지금 여러 가지 측면에서 서로 충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행안부 장관 얘기하면서도 또 서로 또 그랬다면서요? 네, 민주당의 장관 검사 탄핵에 대한 공방도 이어졌는데요. 네. 민주당에서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탄핵을 추진했다가 현재 기각됐습니다. 헌재에서. 이후 이재명 대표 수사에 맞선 검사 탄핵을 또 추진 중인데요. 여기에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방탄 대응하는 탄핵이라는 비난을 많이 받고 있다. 이 장관의 탄핵으로 행안부가 6개월 이상 정지됐는데 소위 소 잡는 칼로 닭을 잡는 게 아니라 병아리를 잡는 탄핵이 난무한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아이고 답답합니다. 예. 오늘 수원지검 이재명 대표 그 재판 관련해서 혹은 수사 관련해서 엄청나게 서로 이제 공방이 오고 갈 예정인데 한번 봅시다. 정말 무엇이 진실인지를. 왜 이런 일이 임기한식 기우제가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이고 왜 그쪽에 그냥 모든 화력을 집중해서 도대체 우리는 사건 처리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는지 이해가 안 가고요. 법사위 최상병 사건 가지고 또 난리 쳤다는데 정말 돌아가신 그분만 안타까운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네, 이탄희 의원이 한마디 했네요. 네, 이탄희 의원이 이제 최상병 관련해서는요, 국방부와 정부가 비상식적이고 국민을 무시하는 발언을 많이 했기 때문에 특검 찬성 입장에 네, 특검 찬성 입장에 대해서 이런 여론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특검 찬성 입장이 과반이 넘었습니다. 왜 과반이 넘었겠느냐? 정부가 비상식적이고 말이 안 되는 소리 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 정부가 싫다. 이게 바로 여론이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어쨌든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진혜 기자 수고 많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생방송 댓글 참여 계속 부탁드리고요. 저는 잠시 후 이슈 화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잎토마토 전문가와 함께하는 올인원 서비스. 주식 투자 교육, 주식 종목 추천, 주식 투자 방법. 장 시작부터 마감까지 라이브 온 에어, 실시간 생방송. 현명한 투자를 위한 투자 교육과 투자 방법. 잎토마토가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네, 본격적 코너 시작에 앞서서 잠시 광고 타임 가져보겠습니다. 바로 산삼 순백 광고인데요. 아, 순백의 산삼이군요. 지리산 7년근 산양산삼에서 100% 추출한 진액으로 만든 산삼 순백입니다. 최근 추석 이벤트 때 여러분의 호응이 너무 좋아서 이벤트가 연장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산삼 순백 한 박스를 구매하시면 한 박스 더 드리는 1+1 이벤트, 그리고 신제품 산삼시대 한 박스를 추가로 증정해드리는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한 개 값에 3개를 얻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이군요. 여러분들 한번 꼭 마련해 보시고요. 산양삼삼 70%의 도라지, 홍삼, 메가를 잘 배합한 산삼시대도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온라인 구매 후기가 6,000건 이상이고요. 만점에 가까운 평점입니다. 만점에 가까운. 대단하지 않습니까? 산삼 순백으로 온 가족 환절기 건강 챙겨보시는 게 중요하고요. 아무래도 이제 산삼 드시게 되면은 조금 열이 날 테니까 몸이 좀 차가우신 분들한테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매품 산삼 시대도 잊지 마시고요. 유사상품과 혼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산삼 순백 순백. 자, 바로 이슈 화합 한번 진행하겠습니다. 한 주간의 가장 뜨거웠던 정치 이슈로 여야 간 불꽃 토론을 펼치는 시간이죠. 오늘도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하겠습니다. 김철근 전 국민의힘 대표 정무실장, 박진영 민주연구원 부원장 모시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우리 박진영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가슴에 뭘 담고 옵니까 지금? 제가 운영하고 있는 유튜버입니다. 네, 민주진영 박진영. 네. 야, 이름이 너무 좋네요. 유튜브는 진영 논리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정치는 기본적으로 진영 논리에서 출발해서 화합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네. 민주진영 박진영. 이게 이제 TV 이름이 민주진영 박진영이라는 네, 거예요? 네. 민주진영 박진영 TV. 예, 우리 개그맨 강성범 씨가 지어준 이름입니다. 아, 그렇군요. 어디 구독자가 지금 몇 명이나 되는데요? 지금 한 35,000명 정도. 대단한데요.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셨잖아요. 한 석 달 조금 넘었죠. 세상에 석 달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빨리. 야, 부럽다. 에? 어디에서도 부러워요. 들을 수 없는 이야기. 부럽다. 네. 예. 아니 진짜 박진영 부원장은 그냥 판에 박힌 틀에 박힌 그런 얘기를 하고 뭐 뻔뻔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방송하다 보면 뻔뻔째 얘기 너무 많아서 싫은데 박진영 부원장의 이 평론은 좀 특이합니다. 그리고 좀 한마디로 조금 너무 쿨해. 그래서 좀 시니컬하기도 한데 또 잘 들어보면 그 말이 정말 맞다. 아, 저런 시각이 훌륭하네. 이런 생각 가집니다. 자, 민주진영 박진영 TV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해 질세라. 우리 김철근 실장님도. 아니, 저도 뭐 이름표를 뭘 달고 걸 다음번엔 달고 오겠습니다. 김철근 실장님도 김철근 TV가 있는 거죠? 있습니다. 네. 예. 몇 분이나 돼요, 거기 구독자가? 지금 한 17,300 정도? 네. 거기도 많으시네요. 저는 한 지가 좀 됐는데, 그래도 이게 정말 상식적인 얘기를 많이 하려고 노력하거든요. 물론 이제 보수 정당에 소속돼 있지만, 네. 상당히 보수 정당에 쓴소리를 많이 하니까. 맞아요. 진영에 속하지를 않아요. 맞아요. 그래서 구독자가 좀 빨리 늘지는 않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유튜브는 좀 진영 논리를 빼놓을 수는 없는 부분이고, 특히 우리 민주진영, 박진영처럼 이렇게 진영을 외쳐대는 사람이 있는 상황에서. 저는 이름이 진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얼마나 또 부모님께 감사해야 되는지. 그러게요. 예. 제가 틀투브 비슷하게 해야 되는데. 그러네. 근데 어쨌든 그 김철근 시장님도 이 당의 논리를 떠나가지고 무엇이 올바른 것인가에 대해 항상 고민하시는 분이라 아마 그 TV에 그런 게 반영이 되니까 또 구독자들이 계속 늘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시간 되실 때 김철근 실장님의 김철근 TV 한번 방문해 주시고 또 여력이 되시면 노영희 TV도 한번. 저는 시작한 지 한 달도 안 돼가지고 지금 사실은 제일 구독자가 적습니다. 3,900명 어쩌고저쩌고 되고 있습니다. 자, 항상 여러분이 사랑해 주실 거라고 제가 믿고 진행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로 국민의힘 지도부 책임론이 불거졌는데 역시나 윗분은 살아남고 밑에 임명직 당직자들만 쫙 갈렸습니다. 그럴 줄 알았으나 너무한 거 아니냐. 사람들이 다 욕하고 있어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어떻게 된 겁니까?
글쎄요, 이게 17.15%면 대패잖아요. 대패. 맞아요. 완전 완패한 건데 네. 그 충격을 인지를 잘 못하는 건지 아니면 회피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네. 이게 선거 패배의 원인이 어디 있는지 정확히 진단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지금 대통령의 얼굴로 치러진 선거이고 그리고 김태우 전 구청장이 공천을 받았는데 사면복권을 받았잖아요. 사면복권이 돼서 대통령이 사면복권을 해줘서 후보로 출마를 했기 때문에 거의 전적으로 용산 대통령실에 책임이 크다고 봐야 그렇죠. 되겠죠. 네. 그러면 결국 대표가 됐으면 대통령이 직접 뭐 유감 표명을 한다든지 그러면서 국정운영 기조를 뭐 민심을 수용해서 엄중히 받아들이겠다. 뭐 바꾸겠다. 국정운영 기조를 네, 바꾸겠다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뭐 당 지도부의 책임이 묻는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겠는데 그런 얘기가 일체 없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문제는 뭐냐면 4시간 동안 의원총회에서 이런저런 얘기가 나왔는데 결론은 당정일체입니다. 네. 아니 당정일체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잖아요. 너무 당정일체 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준석 전 대표 얘기대로 검사 동일체를 정치권에 이식시켜와서 당정일체를 했는데 그렇죠. 그런데도 대패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 의원들이 100명이 넘게 모여서 4시간 동안 얘기를 했으면 말입니다. 적어도 집권당이 대통령의 국정운영 기조가 사실 국민들로부터 선거 결과 거부당했다. 안 된다. 바꿔야 된다. 대통령 바꾸십시오라고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네. 개인 의원들이 그런 얘기를 하기가 부담이 된다면 의원총회 결의라도 해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정당이 돼야 되는데 아무도 그런 얘기를 않고 결국 의원총회 결의도 없고 그리고 민심은 17.15%로 대패했는데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선출직 최고위원들 당대표는 그대로 있고 네. 임명직 최고위원과 사무총장 이하 임명직 당직자들만 그만두는 이게 정말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죠. 게다가 원래는 꼬리 자르게 하는 것도 아니고 말입니다. 박대출 사무총장은 그대로 유지하려고 원래 처음에 그랬었잖아요. 아니 정책위 의장은 그만뒀는데 네. 이제 최고위원들 그 방이 카톡방이 따로 있는 네, 모양이에요. 그렇죠. 그 카톡방에 그날 저녁에 이제 그 당직 임명을 새로 하려고 하면서 박대출 정책위 의장을 사무총장으로 추천을 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네. 엄청 내부 반발이 있어서 결국은 이제 이만희 의원으로 됐는데 그렇죠. 아니 그 책임을 지고 사퇴를 한 정책위 의장을 다시 사무총장으로 기용하려고 한 것 자체가 그렇죠. 이미 민심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증거죠. 그러니까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다. 예. 이렇게 판단하는 사람들이 많던데. 그렇습니다. 예. 콩풀리님께서 보수 김채근 실장님 응원합니다. 보수를 바꿔주십시오. 정상으로. 이렇게 지금 네, 응원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우리 박진영고, 진영고 얘기해 주시죠. 예. 국민의힘은 정신 차릴 수가 없습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문제가 국민의힘 탓이 아니잖아요. 대통령 탓이잖아요. 속담에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제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왕서방이 본다. 제주 부리다가 넘어진 것은 대통령이고 돈을 잃은 것은 국민의힘이다. 국민의힘이 왕서방이에요? 그렇죠. 지금 상황이. 네. 근데 결국은 이번 보궐선거의 사명과 공천은 뭐 대통령이 한 거라는 걸 뭐 삼척 동자도 다 알기 그렇죠. 때문에 의총을 하게 되면은 당정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네. 앞으로 이제 당정 분리를 하자라든가 또는 당 우위로 가자라든가 그리고 대통령은 당에 개입하지 말라라든가 이런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이야기가 못했다는 것은 뭐 별 의미 없는 회의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저는 여기에서 근본적인 걸 하나 좀 지적하고 싶은데요.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 집권했을 때 제왕적 대통령과 그다음에 당정 일체 논리가 대한민국 정치를 이 모양으로 끌고 온 주범입니다. 생각해 보면요. 네. 정당은 상권 분립해서 국회의 영역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국회는 뭡니까? 행정부, 대통령을 견제하고 감시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같은 당이라는 이유만으로 당정. 대통령을 늘 편들어 왔습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망한 게 민주당입니다. 문재인 정부 때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했는데 네.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그걸 감쌌어요. 지적을 하지 않고. 그래서 이 모양 이 꼴 된 겁니다. 국민의힘도 똑같아집니다. 대통령 감사하면은 네. 똑같은 상황 오기 때문에 네. 저는 한국 정치의 정상화를 위해서 그리고 또 한국 보수의 정상화를 위해서 빨리 윤석열 대통령과 헤어져라. 당정 분리해라.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어제 수석보좌관인가요? 그 윤석열 대통령 오전에 회의하면서 3가지 주문했잖아요. 예? 소통해라. 특히 그 중에 제가 인상 깊었던 게 당정 소통 좀 해라. 지금처럼 이렇게 당이 정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이 상황에서 당정 소통을 또 강조했단 말이죠. 이거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대통령이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원래 좀 거리를 둬야 되는 거 아니에요? 형식적으로나마? 글쎄요, 지금처럼 당정일체가 잘 너무 잘 됐는데?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무슨 소통이 안 돼서 그런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조금 현실 인식에 좀 문제가 있죠. 있는 걸로 보이고요. 지금 이제 그 박진영 부원장이 얘기한 것처럼 한국 정치를 정상화시키려면 사실은 공천권하고요. 그 다음에 정치자금법을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가 해결이 되면 네. 국회의원이 정말 행정부를 제대로 견제할 수가 있고 같은 정당임에도 불구하고 상권 분립에 입각해서 네. 올바른 목소리를 낼 수가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정말 일반인으로 전문가로 있을 때는 정말 똑똑하신 분이 국회의원만 되면 왜 이렇게 바보가 되고 멍청이가 되냐. 맞아. 네. 이것은 결국은 뭐냐면 공천을 받으려면 당 지도부나 대통령의 눈치를 안 볼 수 없는 상황이고 네. 그리고 지금 현재 후원의 제도가 있는 이 정치자금 이 정도의 한계를 가지고는 이른바 자수성가를 했거나 돈을 물려받은 상속을 많이 받은 사람 외에는 실제로 정치자금 많이 들어가는데 네. 정치자금을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결국 그렇게 투명하게 정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정치자금법 개정과 공천권 이 공천권은 결국 제가 보기에는 오픈 프라이머리를 정당법에 아예 딱 박는 게 좋아요. 네. 그래서 투명하게 누구든지 경쟁해서 자기 스스로 공천을 따낼 수 있다면 굳이 지도부 눈치 안 봐도 돼요. 그렇죠. 예. 민주당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친명, 비명 가릴 거 없어요. 이른바 정당법에 오픈 프라이머리, 예비 경선 제도가 법에 딱 돼 있다면은 네. 투명한 절차대로 실력으로 공천을 따낼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된다면 한국 정치는 정상화 되겠죠. 당연히 상권 분립하지 말라기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당연히 행정부를 견제를 잘해야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고 인기 있는 스타 정치인이 되지 않겠어요? 네. 자, 근데 사실 뭐 그냥 너무 이상적인 얘기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게 제대로 될런지. 그런데 어제 또 조수진 최고위원하고 김성호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간의 SNS 대화가 난 이거 솔직히 일부러 흘린 거라고 좀 보여지는데 김기현 대표 쫓겨나겠네 뭐 이제 이런 논리 얘기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럼 네. 결국 오늘 김성호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사표를 냈더라고요. 이건 도대체 뭐라고 해석해야 되는 겁니까? 이건 무슨 뜻입니까? 일단 김기현 대표 쫓겨나겠네 이 얘기는. 이거 예지몽이죠. 예지몽? 결국 쫓겨납니다. 결국 쫓겨나? 예, 결국 저는 쫓겨난다고 보는데요. 지금 네네. 이번에 이제 당직 개편했지 않습니까? 당직 개편했는 내용들을 보면 찐윤들이 물러난 거예요. 찐윤들이 그 임명직에서 물러나고. 근데 그 윤이다, 갸다 이런 얘기 나오던데요. 차이 있습니다. 차이가 있어요? 친윤 이진이 들어왔어요. 아, 이진이. 예, 친윤 이진들이 들어왔는데 이 사람들은 대통령실의 의지보다 자기 공천 받는 게 더 중요하고 그렇죠. 김기현 대표를 비롯하여 현역 의원들의 기득권 옹호에 더 적극적일 사람들일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12월 27일 날 쌍특검이 올라가고 그다음에 국민의힘 내부에 외부에 이제 원외 친윤들이 들어와서 공천을 요구하게 되고 우리 흔히 표현하는 뭐 검사들이라든가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와서 공천을 요구하고 이렇게 될 때는 네. 대통령실과 현재 친윤 이진들 간에 갈등이 생겨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그런 상황이 되면은 김기현 대표는 그때 또 물러나라 소리 그때는 진짜 찐윤들한테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근데 어차피 총선에 목숨 걸었기 때문에 배수진을 쳤잖아요. 총선에서 뭐 결과가 안 좋으면 자기 그냥 다 물러나겠다고? 김기현 대표요? 네. 이 말씀은 정확치가 않은 게 총선 결과라는 것은 그 전에 본인이 공천 받는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당대표로서 자기 공천은 자기가 주고 나는 국회의원 되고 난 이후에 지도부에서 물러나라고 하면 물러날 수 있다. 뭐 이렇게도 들리는 그러니까 거고요. 받을 거 챙길 건 다 챙기고. 그렇죠. 정계은퇴라는 이야기도 나는 공천 받아서 국회의원 되고 다음 4년 후에 정계은퇴를 하겠다 이럴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 뜻입니까? 그렇죠.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김기현 원내대표가 대권주자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대권주자가 아닌 사람이 당대표 되는 이유가 뭘까요?
안전하게 나는 다음에 또 국회 나오고 싶어. 이게 더 첫 번째 의지가 강한 겁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이분은 자기 살 길은 챙겨놨다. 자기 살 길 챙기는 게 우선이에요. 아니, 근데 민주당에서는 지금 그 국민의힘 지도부가 그대로 있는 게 더 좋겠죠. 그렇지 그런데- 않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사실 시간 문제지 오래 가지 못할 수도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지도부를 그대로 두면 민심이 수용을 안 했습니다. 보십시오. 국회의원 선거는 180일 정도 남아있는데 점점 시간은 다가오죠. 그런데 일주일에 한 번씩 지금 여론조사 계속 나오잖아요. 네. 벌써 그 윤석열 대통령 지지도가 떨어지고 20%대로 지금 떨어진 여론조사가 나오고 있어요. 그럼 결국 집권당이라는 게 가장 영향을 크게 미치는 게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도입니다. 그럼 결국 이 상황으로 선거를 치르기 어려운 상황이 된다면, 그런데 당 지도부마저도 용산 대통령실에 직언을 못하고 네. 계속 그 대통령의 이른바 오더에 수용하는 그렇게 그 당을 운영하는 상황이 된다면, 이것으로부터 탈피하지 못한다면 선거가 위험하고 어렵다는 걸 증명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지금 사실 서로 다 아는 사람들이고 의원들끼리 모여서 자기들끼리 으쌰으쌰 잘해봅시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 지도부가 지켜지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정치는요, 국민들이 하는 거고요, 민심이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가겠어요? 네. 예? 더군다나 지금 저 새로운 당직 그 개편에서 사무총장이 핵심인데, 예? 이철규 사무총장에서 이만희 사무총장으로 바뀌었어요. 그게 뭐가 바뀐 겁니까? 네? 이만희 사무총장이 뭐 하시던 분이에요? 대통령 후보 때 수행단장 하시던 분이에요. 수행했죠. 예?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그게 무슨 변화가 있는 거예요, 도대체? 국민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이거 같아요. 저는 대통령의 의중이 또 이번에 반영이 돼서 이제 이런 식으로 그렇죠, 쇄신도 뭐. 아니지만 어쨌든 그렇게 됐겠죠. 절충 또는 예. 봉합인지 뭐죠. 자, 그런데 핵심은 이거잖아요. 어쨌든 김기현 너는 내 사람이고 나는 내 마음대로 총선까지는 내가 치르겠어. 그리고 나는 이번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나온 민심이나 그런 것들은 신경 쓰지 않겠어. 좀 이게 나는 대통령실의 오다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람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안 바뀌나 봐요. 안 바뀌죠. 이게 지금 잘못 뭐가 결과가 안 좋게 나오면 우리는 보통 일반적이면 왜 그렇게 나왔을까? 앞으로 어떻게 개선할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상식인데 그게 아니라 우리 대통령 라인에서는 나쁘게 잘못 나온 그 결과,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나온 그 결과가 문제인 거지. 본인들이 뭔가 잘못해서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발전이 하거나 변하거나 그럴 가능성은 없는 거잖아요. 저는 뭐 김철근 실장님보다 제가 국민의힘 내부를 좀 더 잘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래요? 말씀드리자면은 네. 김기현 지도부는 양쪽에서부터 공격을 받을 겁니다, 앞으로. 네. 하나는 뭔가 하면 찐윤 원애들. 뭐 예를 들면 심평 변호사라든가 새롭게 정치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로부터 네. 공격을 받을 거고요. 그 다음에 한쪽에서는 우리 김철근 실장님이라든가 이준석 대표와 같은 합리적인 보수로서 민심을 좀 들어가지고 국민의힘을 혁신하려고 하는 쪽들. 그 양쪽으로부터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저는 끌려갈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 와중에서 국민의힘이 깨질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 당이 깨져버려요? 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 깨진다는 가능성도 한쪽에서 보면은 이준석 대표라든가 유승민 전 의원 이런 분들이 좀 합리적 보수 신당을 만들겠다, 이런 생각이 가능성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 친위 쿠데타로서 윤석열 신당 이야기도 다시 나올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봐집니다. 사실 그 얘기가 솔솔 나오긴 합니다만 어제도 이준석 대표가 기자회견에서 막 울었잖아요. 그래서 네. 기자들이 나중에 물어봤대요. 이 우는 것의 의미가 뭐냐? 당신은 여기서 지금 나가려고 하는 거냐? 물어봤더니 아직 거기까지는 말하지 않겠다 뭐 이러면서 울었다는데 출구 전략 아닙니까? 제가 어제 그 기자회견장에 있었어요. 아, 그래요? 예, 어때요? 있었는데 무슨 뜻이에요? 예. 출구 전략은 아니고 네. 최상병 얘기를 하면서 최상병 얘기했죠. 박정훈 대령 얘기, 그 대목에서 이제 울컥하기 울컥. 시작을 했는데, 그 울컥이 사실은 그게 지나가면 좀 진정이 돼야 되는데 나머지 쭉 읽어가는데 이제 좀 감정이 복받친 것 같더라고요. 이제 저도 이제 그 얘기를 쭉 들어보면 대선 기간 중에 후보하고 갈등도 있고 그랬죠. 꼭 네. 그 대통령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대표인 사람이 욕을 먹더라도
이기는 선거를 해야 되겠다 이런 걸 가지고 각고의 노력을 해왔던 자기가 이렇게 했던 거에 대한 서러워? 어찌 보면 좀 복받침이랄까 이런 게 좀 됐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 정당이 사실은 이준석 대표가 이제 대표가 되면서 굉장히 젊은 층이 많이 들어오고 네. 뭐랄까 지도 체제나 이런 의원들과의 관계도 상당히 수평적이었고 다양한 목소리를 낼 수가 있는 완전 짠물 정당에서 상당히 담소화된 그 정당으로 많이 되어 왔는데 그렇죠. 결국은 대통령을 탄생시키고 정권을 교체해서 정권을 잡았는데 그 이후로 완전히 후퇴해서 거의 80년대 그 민정당 수준의 정당으로 바뀌는 80년대 민정당? 예? 80년대 민정당. 완전 기득권 정당으로 바뀌어서 도저히 국민들의 민심을 수용할 수 없는 구조. 이렇게 정당이 흘러간 거에 대해서 너무 본인이 답답했던 게 아닌가. 근데 제가 인터뷰를 찾아보니까 네. 이준석 대표가 그 대선 있기 전에 사람들 앞에서 막 연설도 하고 읍소하면서 나는 그 우리 대선 후보가 대선에서 이기기만 하면 여한이 없다. 이런 말까지 했었어요. 아니, 자기는 그럼요. 아무것도 바라는 게 없고 그냥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되는 거 그거 하나만 보면은 자기는 정말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기뻐하겠다 이랬거든요. 아니, 근데 실제로 됐잖아. 근데 왜 이렇게 울어요? 아니 실제로 저희가 그 대선 기간 중에 그 뭐 당대표가 당무를 중지시키고 뭐 부산으로 해서 순천, 여수, 제주도까지 가서 이제 울산 이른바 합의가 한 번 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의원총회에서 대표를 탄핵한다고 하면서까지 맞아요. 9월 예. 22일날 작년에. 뭐 그런 상황까지도 있었는데 그 이유는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을 당선시킬 수 있는 선거 전략을 관철시키기 위한 과정이었단 말이죠. 그리고 결국 이른바 세대 포위론이라는 걸 보수 세력이 선거에 이길 수 있는 새로운 그 기준을 만든 거죠. 근데 그것을 대통령이 되고 나셔서 이준석 내처, 안철수 내처, 유승민 내처, 나경원 내처, 그리고 스스로 계속 오른쪽으로 가면서 고립되고, 네. 본인들 반대하는 세력은 반국가 세력이고, 예? 반공 전체주의. 이게 무슨 헛개비하고 싸우는 것도 아니고 말입니다.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렇죠. 지금 먹고 살기도 힘들고요. 세계 경제도 힘들고 우리 경제도 되게 대단히 힘든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국민 통합으로 에너지를 모아서 경제를 한 걸음 나갈 수 있도록 해도 성치 않은 판인데, 도대체 대통령이 돼갖고 왜, 우리 국민들 눈에는 안 보여요. 반공 전체주의가 뭔지. 예? 맞아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자, 이준석 전 대표 오는 얘기 나왔으니까 안철수 의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안철수 의원하고 둘이 왜 싸우는 겁니까? 정확하게. 둘이 싸우는 게 아니고요. 네. 안철수 의원 혼자 그러는 거예요? 난리치고 있는 거예요. 이준석 대표 제명시키겠다고 서명까지 막 16,036점 받아가지고 들이밀던데. 이준석 그게 뭐야, 대표가 도대체? 이런 메시지 뭐 한두 번 낸 것도 아니고 정치 인생 자체가 늘 이제 그런 메시지를 내왔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이렇게 하잖아.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봅니다. 첫 번째는 사감이 작동한 거예요. 사감? 예, 안철수 전 대표는 이준석 전 대표를 싫어하잖아요, 개인적으로. 그렇죠. 예, 예. 그리고 솔직히 실력 딸리잖아요, 이준석 대표한테도. 그러니까 그 사감이 내가 작동해서. 동의를 못하겠네. 예,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준석 대표를 뭐 제명하자 이렇게 한 거고, 요렇게 하면서 지금 복도 밖에서, 이준석 대표 이제 멱살 잡고 흔들면서, 교실 안에 있는 윤석열 대통령 눈치 보고 있는 거예요. 혹시나 비대위원장 나한테 안 떨어지나, 요렇게 하면서 눈치 보고 있는 행동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안철수 의원은 이제 좀 정치 좀 그만하시죠. 들통났잖아요. 실력 없는 거. 근데 비대위원장이 웬 말이냐? 그래도 또 눈치 보는 거예요. 그래요. 윤석열 대통령 눈치 보는 거예요. 어차피 이제 국민의힘에 몸담았고 갈 때까지 갔는 거 끝까지 눈치 한번 보면서 뭐 좀 챙겨보자. 그렇게 보입니다. 참. 이제 이준석 전 대표는 노원으로 어쨌든 이런 방식이든 저런 방식이든 노원에서 끝장을 보겠다는 입장인 것 같은데 안철수 의원은 괜히 분당 갔다가 노원 갔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자리를 붕 떠서 다음에 어디 나가야 될지도 조금 애매하게 됐어요. 이런 상황이라 그런다면 안철수 의원의 저런 행보는 결국 이준석의 싹을 밟아버리겠다. 그래야지 내가 산다 뭐 이런 걸로 받아들여도 됩니까?
그렇게까지 생각을 하고 하면 참 그때 아니에요? 다행인데. 단순하게 윤석열 대통령한테 제가 준석이 멱살 잡고 있어요. 이거 한번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 안철수 의원 주변에 정무적 판단을 하는데 조언을 해주시는 분들이 지금 거의 없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지금 없어졌군요. 지금 현재 이런 상황은 거의 독자적으로 혼자 판단하는 것 같은데 그 정치적 판단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강서구청장 선거의 패배 원인이 실제로 거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다 윤석열 대통령과 그다음에 당 지도부 뭐 이렇게 차례로 내려오는 건데 난데없는 이준석을 얘기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좀 판단에 문제가 있고 방금 얘기한 대로 제가 보기에는 비대위원장 자리나 이렇게 하면 큰 자리인데요. 제가 보기에는 그게 아니고 분당 그 자기 지역구 공천 지키기도 그러니까 바쁜 지금 그것 때문에 지금 그런 형국 같아요. 네. 그래서 결국은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그 말에 아무 소리도 못 했는데 지금 결국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용산에 줄 서서 공천 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것밖에 더 되냐.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아이고 참 그 공천이 뭔지 정말 여러 사람 울리는군요. 자, 요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진영 부원장님. 이재명 대표를 검찰이 위증교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는데요. 이게 2018년도에 있었던 그 사건 관련해가지고 당시 증인으로 나왔던 김진성이라고 하는 전임 시장의 비서실장? 뭐 운전하는 뭐 이런 사람? 네네. 그 분에게 이재명 대표가 그러니까 KBS PD와 같이 협업하면서 검사 사칭 했었다라는 사건에 대해서 난 누명을 쓴 거다. 이렇게 말한 게 좀 문제가 돼서 그때 당시에 좀 시끄러웠었는데 바로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이 이제 증인으로 나와가지고 다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본인이 재판받을 때 이거 정치적으로 한 발언이라 뭐 이런 식으로 좀 말을 좀 맞춰달라고 했다는 게 핵심이었잖아요. 변호사시니까 제가 한번 네. 여쭤볼게요. 이 실제 사건은 21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렇죠. 21년 전에 2003년인가, 이재명 그 2002년인가. 대표가 시민단체 일할 때 있었던 일인데 그 사건에 대해서는 대법원에서 이미 나왔었어요. 무죄 판결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2018년에 이게 다시 불거졌을 때 그분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진실을 밝혀달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녹음 테이프가 있다라고 했는데 재판장에서 검사들이 안 틀었어요. 틀지도 않았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게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가 됐다. 다시 정리해볼게요. 2002년도에 검사 사칭은 인정이 돼서 벌금을 네네. 받았죠. 네네, 이재명 그렇죠. 대표가. 근데 그 이후에 성남시장 나오고 경기지사 나오고 그렇게 할 때 당신은 검사 사칭했던 전과자야. 이제 뭐 이런 얘기가 상대방으로 나오니까 난 억울해. 난 누명 쓴 거야. 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 벌금까지 받았는데 억울하고 누명 썼다고 말하니까 그게 거짓말이다. 이래가지고 이제 그게 검찰에 기소가 됐었던 허위사실이다. 건데. 네. 예. 그러니까 거기다 대고 증인으로 나온 사람이 그 사람이 거짓말한 게 아닙니다. 이제 이런 얘기를 이제 해주기를 원했었다는 거. 그리고 그 당시 그건 정치적인 뭐 상황 때문이었습니다라는 말을 해주기를 이재명 대표가 원했었다. 이게 이제 검찰 논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에게 교사했다. 위증을 교사했다는 건데 사실 그 위증교사 논란 2018년도에 있었던 공직선거법상 누명 썼다 그 말은 그냥 무죄로 나왔어요. 그렇죠. 네. 예, 왜 무죄냐? 누명을 썼다 안 썼다는 법적인 문제가 아니라 본인의 본인의 인식의 문제잖아요. 인식의 본인의 인식의 문제니까. 문제잖아요. 내가 뭐 예를 들면 벌금을 30만 원을 받든 50만 원을 받든 내 입장에서는 억울하다. 그렇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지 예, 않습니까? 그 얘기였거든요. 그래서 그건 당연히 할 수 있는 말이었다가 됐는데 이번에 검찰이 그러면 왜 이제 철진한 그 사건을 기소를 하냐는 거예요. 제 말은. 저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보는데요. 첫 번째는 지금 언론에서 또 황당무계한 말을 지어내는 게 그전에는 사법 리스크 그러다가 이제는 또 재판 리스크 그럽니다. 그래요. 이재명 대표 네 가지가 기소가 됐습니다. 기소가 돼서 이제 재판을 갑니다. 이제 네. 검찰의 손을 떠났습니다. 떠났지만은 재판을 통해서 괴롭히겠다는 의도예요. 아이고. 과거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이야기 한 적이 있습니다. 검찰이 기소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 기소만 돼도 인생 탈탈 털리고 그렇죠. 정말 피곤하다. 네, 좀 네. 피곤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측면이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검사들도 이제 지친 거야. 지쳤기 때문에 무조건 기소 다 해놓고 이제 나 좀 손 털고 싶어. 저는 그런 측면도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기우제 기소죠. 그렇죠. 기우제를 지내면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지내기 때문에 비가 오죠. 유죄 나올 때까지 네. 계속 그러면 기소하는 거예요? 있는 거 없는 거 다 털은 거죠. 털어서 기소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결국은 야당 대표를 사실은 법원과 수사에 묶어놓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정치는 정치로 풀어야 됩니다. 그런데 자꾸 정치를 사법화
해서 네. 그걸 고리로 야당 대표를 묶어놓으려고 하고 그걸 정치에 또 이용하려고 하면 국민들이 다 알아요. 자, 그런데 검찰 기소가 참 타이밍이 항상 이상하단 말이에요. 검찰이 기소할 때마다 그 타이밍을 살펴보게 되면 조금 자기네들이 뭔가 좀 불리해 보이거나 뭐 국면 전환이 필요하다거나 이럴 때마다마다 기소하는 것 같아서. 그 물타기라고 하는 거죠. 물타기라고 하는 거고. 그렇다 보니까 어떤 느낌이 드냐면은 결국은 대통령실에서 정무적으로 판단을 하고 오다예요, 그것도? 검찰들과 상의를 하지 않을까라고 추측해서 제가 의심을 합니다. 우리 대통령실에 검사 출신들이 많잖아요. 네. 그분들이 일상적 정치 활동이라든가 어떤 정책 활동에 대해서 이해도가 뭐 높겠습니까? 그럼 뭡니까? 할 줄 아는 걸 옛날에 하던 거 아니겠습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 똑같잖아요. 대통령 돼가도 대통령으로서의 역할 제대로 못하니까 옛날 검찰총장 역할 지금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꼭 대통령실까지 거론할 것도 없어요. 한동훈 장관이 그 검찰을 통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네요. 그건 뭐 한동훈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은 뭐 한 몸이라고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 뭐 충분히 그 라인을 통해서 시기 조절, 뭐 정무적 판단 뭐 이런 거 하지 않겠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철근 전 국민의힘 대표 정무실장 그리고 박진영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기 뭐 박진영, 김철근 TV 구독했다는 사람도 있어요, 지금. 주식 평가 방법이 사용되고 있어요. 다 들어봤죠, 이거? 이건 기본이잖아. 이거 모르는 사람 있어? 자, PAR. PAR 뭐야? 따는 거. 그치. 그게 주당 시장. 걱정 마세요. 네, 이 엄혹한 시기를 헤쳐나갈 힘을 주시는 우리 또 광고주님 소개하겠습니다. 믿을 수 있다 더 착한 보험 광고인데요. 건강보험, 차량보험을 더 저렴하게 만나볼 수 있는 전문보험 클리닉 업체입니다. 가족이나 친척, 지인에게 묻지마 보험 가입하신 분들 많죠. 보험료는 적당한지, 필요한 보장은 제대로 들어있는지 궁금할 때는 점검이 최고입니다. 더 착한 보험 클리닉에서는 전문 설계사가 부담되는 보험료 합리적으로 줄여주고요. 보장은 최대한 유지할 수 있도록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제가 요즘에 보험회사 직원을 상대하고 있는데 매우 불친절하고 매우 기분 나쁘게 하더라고요. 제가 마상 입었습니다. 마음의 상처가 깊어요. 상담해 주시는 분들은 말 한마디라도 좀 따뜻하게 해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예약만 하시면 전국 어디서든 무료로 방문 상담도 가능하고요. 특히 여기 더 착한 보험은 정말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고 디테일하게 설명해드립니다. 상담 예약은요. 대표전화 1644-1236, 1644-1236이고요. 010-7611-3303으로 연락하시면 문자도 가능하니까 언제든지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24시간 확인 가능하다고 하니까 잊지 마시고요. 정치인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 이어서 바로 쇼미더민심 시작하겠습니다. 자, 쇼미더민심 또 한 주간의 여론의 상황을, 동향을 좀 살펴보는 그런 시간인데요. 오늘도 두 분 나오셨습니다. 조수진 변호사 그리고 우리 뉴스토마토의 본부장님이십니다. 이승현 본부장님.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쇼미더민심 뉴스토마토 의뢰로 미디어토마토에서 실시한 여론조사로 한 주간의 여론 동향을 파악해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아주 고무적인 그런 그 결과가 나온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고무적인 누구한테요? 아니, 왜냐하면 이게 지금 차원이 달라졌어요. 그 대통령 지지도가 사실은 좀 계속 있었는데 이게 지금 한 차원이 내려갔습니다. 한 단계? 어떻게 된 겁니까? 예, 그 부정이 65.8%요, 네. 부정이. 네. 부정이 그렇고 긍정이 29.2%. 30% 밑으로 떨어졌군요. 네, 9월 넷째 주에 28.5%가 나왔었죠. 그 뒤로 계속 3주 정도는 상승세를 보였었는데 다시
40대로 떨어졌어요. 이거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영향일까요? 아무래도 그게 제일 크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이것은 강서구청장 선거 영향이다라고밖에 네.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 그 20대하고 40대를 보시면은 10% 지지율이에요. 10%대예요. 지지율이. 20대하고 40대가? 40대가. 네. 그리고 그 보수의 심장이라고 하는 TK에서도 부정이 49.4%로 긍정 45.5%를 앞질렀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거 되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건데. 자, 이번 조사는요,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활용한 무선 ARS 방식으로 실시를 했고요.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13명을 조사했습니다. 응답률은 6.1%포인트이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그 밖에 자세한 조사 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또는 서치통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뉴스마트는 통자를 많이 씁니다. 통. 서치통. 자, 윤 대통령 국정 운영 평가가, 긍정이 29.2%밖에 안 되고, 부정은 65.8%다. 잘 모른다는 응답은 5%다. 조수진 변호사님,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예, 아무래도 강서구청장 선거죠. 그런데 이 선거가 사실은 왜 이렇게 됐느냐? 이게 윤 대통령이 그 지난 3월에 대법원 유죄 판결이 확정된 김태우 전 서울구청장을 사면해 주자 이 여당에서 이것을 공천해라라는 신호로 받아들이고 공천했지 않습니까? 네. 결국에는 대통령에 대한 평가, 이것이 선거 결과가 바로 대통령에 대한 평가다라고 인식이 되고 있다는 것이 이 국정 지지도에 대한 긍정 평가가 다시 20%대로 내려온 것의 원인이다 이렇게 드러났다고 보고요. 사실은 재보궐 선거의 그 원인 제공자를 재공천했다는 것 자체가 황당한 일이었잖아요. 그렇죠. 국민들 입장에서 좀 이상했었죠. 그랬죠. 자, 9월 넷째 주에 대통령에 대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9월 넷째 주, 지금으로부터 거의 한 달 전 정도였는데, 부정이 67.3%, 긍정이 28.5%였습니다. 그러다가 30%대로 올라갔다가 지금 10월 셋째 주에 부정이 65.8%, 긍정이 29.2%, 다시 이제 9월 넷째 주하고 비슷해졌는데, 9월 넷째 주의 상황하고 지금 이 상황하고 좀 비슷해진 이유가 있어요? 일단 그 서울 민심이 싸늘해졌어요. 아. 그 강서구청장, 강서구청이 서울에 있어서 더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네. 그 지난주 조사에서 서울이 33.5%였거든요. 긍정이. 그렇죠. 근데 지난번에. 이번 주에 24.4%. 그러니까 무려 9.9%포인트 급락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부정도 62.7%에서 이번 주에는 70.3%로 무려 7.6%포인트 상승을 했고요. 부정 엄청나네요. 이게 특히 보수가 좀 화가 나 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저렇게 선거하면 안 되는데, 왜 하다가 이렇게 당한 거거든요. 그 화가 나 있어요. 대통령하고 여당이. 네. 그게 결과가 반영이 돼서 보수 지지율이 지난주에 65.1%였어요. 근데 이번 주에는 59.4%로 또 그러니까 6%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대통령은 콘크리트 지지율이 있다. 네. 30%는 언제든지 먹고 간다. 이게 원래 기본적인 얘기 되던 거였는데, 지금 보니까 그렇게 받쳐주던 그 보수들마저도 이제 대통령에게 좀 그만해라, 그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쓴소리를 하기 시작했군요. 맞습니다. 저는 이것을 세 가지로 좀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일단 연령대예요. 60대 연령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국정 운영에 대해서 부정평가가 앞섰습니다. 예, 이걸 봐야 되고, 두 번째로 지역입니다. 그 보수 콘크리트층을 지지하고 계속 받쳐주고 있던 곳 중에 하나가 지역인데, 네. 지역에서도 영남에서조차 부정평가가 앞섰고, 대구 경북에서조차도 긍정응답이 합해서 45.52% 정도에 불과해서 부정평가인 49.27%가 더 앞선 상황이거든요. 물론 뭐 오차 범위보다 살짝 벗어나는 정도긴 합니다만. 그리고 세 번째가 중도층입니다. 중도층 지지율도 20%대 초반을 기록해서 부정평가가 거의 70%에 육박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영향을 미쳤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게다가 저는 대통령이 이번에 좀 이해가 안 갔던 발언 중에 하나가, 우리는 이스라엘을 지지합니다, 그 발언이잖아요. 하마스하고 좀 하는데, 그 얘기 갑자기 왜 합니까? 그거 되게 민감한 얘기라서 그냥 일본처럼 중립을 그냥 하고 있으면 되거든요. 근데 굳이 나는 이스라엘 지지한다, 그 말을 겉으로 초창기에 딱 해버려요? 왜 그러는 거죠?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차라리 그게 않는데, 낫겠어요. 네, 그걸 본인한테 적용했으면 좋겠고요. 다 그 미국형 의식하는 거죠. 오로지 형님 때문에. 이게 보수 중에서도 국힘 그 지지자들도 이탈을 좀 했어요. 지지율이 지난주에 84.3%였는데 75.6%. 국힘 지지자 그러니까 중에. 이게 뭐냐면, 자기가 이뻐하는 자식이 있잖아요. 네. 근데 학교 가서 성적을 엉망으로 받았어.
화가 나잖아요. 그렇죠. 그 상황인 거예요. 보수층에서는 지금 그런 상황으로 지금 종아리 일으킬 때리는 건가요? 때려야 되는데 안 맞으려고 하니까 근데 뭐 그건 언제든지 다시 사랑을 줄 수도 있겠군요. 그렇죠. 이거는 그게 포인트군요. 그럴 수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사랑을 주기에는 그 후속 조치가 사실은 되게 미흡하고 부적절합니다. 지난 11일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있었었는데 지금 17% 차이로 민주당 진기현 후보에게 국민의힘 김태우 후보가 패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책임을 사실 김태우라는 사람을 도로 그 자리에 갖다 놓은 사람이 대통령이니까 김기현 대표와 함께 뭔가 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어야지만 사실은 국민들도 납득하고 이 사람들이 뭔가 바뀌려나 보다 우리 말을 알아들었구나라고 할 텐데 그런 거는 전혀 없고 갑자기 이제 이 선거 중요한 게 아니야. 이 선거는 뭐 신경 쓰지 마. 우리는 총선이 중요해. 그리고 내 사람으로 채워주는 게 중요해. 내 말을 잘 듣고 가는 게 중요해. 이런 메시지 자꾸 보이잖아요. 이거 되게 문제 아닙니까? 그 윤 대통령 메시지가 저는 굉장히 좀 약간 의아하기도 하고 좀 웃기기도 하고 했어요. 그러니까 선거 결과에서 13일에 메시지 낸 것이 선거 결과에서 교훈을 찾아 차분하고 지혜롭게 변화를 추구해 나가라라고 했는데 주어가 없거든요. 네. 누가 교훈을 누가 찾고 누가 지혜로워야 본인은 되는가? 아닌 거예요. 일단 본인은 아닌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주어 없는 이 제3자 화법인가 하는 생각이 그러니까 들었습니다. 진짜 그 대통령은 선거를 이길 줄 알았나 봐요. 그렇죠. 본인이 이길 줄 내가 이렇게 알았는데 인기가 많은데. 이렇게 완패하고 나니까 할 말이 별로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국민들은 다 당신 책임이야 이러고 있는데 자기 책임 인정하기 싫고 그러니까 교묘하게 무슨 차분한 변화 뭐 이런 말 전면 쇄신하겠다 나부터 바뀌겠다 이런 말 못하잖아요. 네. 자기가 책임을 인정하는 꼴이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타협한 거죠. 차분한 변화. 자, 어쨌든 그들은 그렇게 잘못 해석하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은 또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정확하게 나왔습니다. 어떻게 나왔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57.5%의 응답을 받아서 1위에 올랐네요. 그러니까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이번에 국민의힘 후보가 지게 된 이 선거 패배의 원인이 누구냐 물어봤더니 국민들의 여권 패배에 대한 57%가 책임은 윤석열 대통령이 1위. 대통령 때문이다. 네. 이렇게 봤다는 압도적이네요. 거고. 압도적입니다, 그 진짜. 김태우 후보가 14.9% 2등이고요. 네. 잘 모르겠다가 있네요. 잘 모르겠다가 2등입니다. 16.8%. 김태우를 이겼어요. 네, 김태우를 이겼고. 후보인데. 네, 이게 곤란한 겁니다. 예. 이 보수층에서는 답하기 곤란한 거예요. 그래서 잘 모르겠다가 많은 거고요. 꼴찌가 김기현 지도부. 김기현이 무슨 죄가 있냐.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죄가 없어요. 김기현도 죄가 있죠. 있기는. 근데 어쨌든 지도부의 책임보다는 대통령의 책임이 매우 크고 후보 본인의 책임이 크다. 네, 이런 얘기. 이게 또 좀 더 자세히 보시면은 네. 이게 윤 대통령 잘못이라고 책임이라고 응답한 사람들이 전 연령층 전 지역에서 다른 응답들을 압도를 해요. 근데 보수층 응답에서는 책임이 약간 분산돼 있습니다. 그래요? 예, 윤석열 대통령 책임이다 31.4%. 물론 1등이긴 한데 김태우가 잘못했다 25.9%. 그다음에 잘 모름이 24.3%. 김기현 지도부가 18.5%. 그러니까 김기현 지도부는 역시 꼴찌인데요. 네. 더 흥미로운 건 뭐냐면 국힘 지지층만 놓고 보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어떻게 돼요? 김태우 후보가 36.6%로 1등입니다. 그러다가 2위는 잘 모름이에요. 27.8%. 3위가 김기현 지도부입니다. 꼴찌가 윤석열 대통령. 14.7%. 그럼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그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국민의 자기 애가 사람들은. 성적을 못 받았는데. 그래도 이쁘잖아. 네. 그러니까 보호해주고 싶은 마음 있는 거예요. 보통 이런 거 정신승리라 그래요. 그렇죠. 정신승리죠. 근데 어쨌든 그 얘기를 들어보면 결과적으로 아직까지 보수층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기대가 아직은 크다. 큰데 보수층 안에서도 국힘 지지자들은 더 아직은 대통령을 근데 보호하고 싶은 대통령을 마음 조금 그런 게 있는 거죠. 대통령의 대한 그 끈끈한 그렇죠. 사랑의 정신이 그게 말하자면 콘크리트 지지층인 거죠. 말하자면 보수 안에서도 갈릴 거 아닙니까? 아니 보수들은 왜 그렇게 대통령을 사랑하죠? 아니 보수가 아니라 보수 중에서도 국민의힘 지지층. 보수 중에서 네. 국민의힘 사람들 왜 이렇게 대통령을 사랑합니까? 그러면 솔직히 제가 근본적인 걸 물으시면 솔직히 제가 물어봤거든요. 사람들을 많이 만나가지고 옛날에 2번 찍었던 사람들을 데리다 그래서 내가 다 물어봤거든. 그랬더니 되게 표정들이 조금 애매해지면서 직접적인 대화는
말을 조금 꺼려하지만 본인들도 좀 여러 가지 생각이 많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던데. 그래서 저는 이번 조사에서 흥미로운 지점이 바로 이거다. 그러니까 뭐냐면 잘못하고 책임 있고 이런 거 다 아는데 불구하고 또 이렇게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이런 부분이 있다. 보수층에서도 또 국민의힘 지지층은 또 다르고 하는 이런 부분이 있다. 그 대통령이 만약에 본인 말씀처럼 지혜롭게 이것을 받아들인다면 이번 선거 패배의 결과와 이번에 나온 이 여론조사들 여러 기관에서 지혜롭게 받아들인다면은 뭔가 국정 기조의 변화라든가 아니면은 뭐 본인이 외교라든지 여러 가지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도 그렇고요. 좀 더 현명하게 대응을 해야 될 위기감을 좀 가질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더 흥미로운 거는 이렇게 패배하고 나서 그 여당 의원들 뭐 라디오나 등등 나와서 인터뷰하는 거 보니까 그분들도 알 거 아니에요? 누구 책임인지? 근데 말을 못 하더라고. 말을 못 하고 김기현 지도부 탓을 해요. 왜 용산을 말리지 않았냐? 용산을 말리지 않아서 잘못이라고?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정신 못 차렸구나. 아니 근데 나는 다른 건 다 좋은데 대통령한테 직언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국민의힘은. 난 그게 지금 가장. 어제 이준석 전 대표 했잖아요. 울면서. 그러니까는 제명시키겠다고 지금 안철수 의원이 넌 제명 당해라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견원지간 같아요 거기는. 아니 근데 어쨌든 내가 지금 건강하지 않다고 보는 저는 국민의힘을 아픈 사람과 상대하지 않겠다고. 저는 국민의힘을 두 가지 포인트에서 보는데 하나는 건강해요. 뭐냐면 이준석 대표를 비롯한 뭐 신인규 변호사나 이렇게 좀 젊은 소장파 옛날 대변인단들 이 사람들이 나가가지고 정말 열심히 이 젊은 사람들의 목소리를 내면서 발전 방향을 얘기하고 뭔가 움직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어쨌든 가능하게 만드는 그 토양이 되게 중요하다. 그런 거는 되게 건강하고 긍정적인 측면인데 오히려 국민의힘에 오래됐던 기득권 의원들이나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이거나 이런 쪽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문제가 있다는 거를 잘 인정 안 하고 오히려 말도 제대로 못하고 직언을 못한단 말이죠. 이번 같은 경우에도 대통령이 당정 소통을 더 강화해라?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너무 그동안에 소통을 잘 돼가지고 맨날 찍소리도 못하고 그 말만 들었다가 이렇게 되고 있는 중인 건데도 대통령이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 한마디를 아무도 못해요. 근데 이거는 건강하지 않은 구조거든요. 이 시스템이. 이거 근데 앞으로 해결이 또 안 될 것 같단 말이죠. 다 공천 때문이죠, 뭐. 공천 때문에. 공천 때문이잖아요. 네. 누가 봐도 뭐 그거는 뭐. 알겠습니다. 자, 요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이거는 뭐 국민의힘 얘기는 아닌데 이번에 강서구청장 후보 선거에서 정의당하고 진보당하고 차이가 거의 없었습니다. 정의당 후보 권수정 씨 1.83% 얻었는데 진보당 권혜인 후보는 1.38% 얻었어요. 정의당 몰락 이래도 되는 겁니까? 그렇게 봐야죠. 이제 봐야 돼요? 유효한 정당으로서의 어떤 역할? 이게 이제 거의 끝났다. 이번 선거 결과만 놓고 보면. 이정미 대표 그 지금 안에서 그래가지고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정미 대표 지금 나가라고 지금. 예, 사퇴 압박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은 그렇게 두 정당의 1점 몇 프로 이렇게 나온 것은 사실 핵심 지지층의 투표 결과만 나온 것이다라고 봐야 돼. 뼈다구만 진짜 핵심 지지층만 남은 것이고 중도나 아니면 민주당 계열 중에서 선거 때는 이제 진보 정당들을 찍던 분들이 돌아섰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선거 관련해서 김기현 대표는 그러면 과연 괜찮은가? 뭐 김기현 대표 하나 빼놓고 나머지 지금 다 싹 가니까 우리는 괜찮다 하지만 그 밥이 그 나물이요. 뭐 문제가 있어. 뭐 이런 사람들 많고 김기현 대표 체제로 총선 치르는 것이 옳다. 그러다 지금 이런 얘기 말이 나오거든요. 네. 자, 어떻게 봤습니까? 그래서 질문을 이렇게 드렸어요. 국민의힘은 현 김기현 대표 체제로 내년 총선을 치러야 한다고 보십니까? 라고 이제 물었고 1등이 뭐냐? 제일 많이 나오는 응답이 새로운 지도부 체제로 내년 총선을 치러야 한다가 48.3%. 이건 비대위까지 얘기하는 걸까? 네, 김기현 대표 체제로 치러야 한다. 31.9%. 잘 모르겠다. 19.7%. 모른다는 것도 거의 20% 수준. 근데 이게 보면 성별이나 연령, 지역 불문하고 모두 새 지도부를 원한다. 이렇게 하고 있고요. 솔직히 김기현 대표가 대표된 이후에 제대로 뭘 한 게 있느냐? 물어보면 없다. 이렇게 대답한 사람이 많죠. 용산의 뜻을 받들어 항상 그거에 충실했죠. 예. 근데 결과가 썩 좋진 않잖아요. 항상. 아니, 당연하죠. 그러면 김기현 대표 말고 누구를 올려야 될까요? 그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게 지금 문제구나. 사실은
여론 결과는 당연한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당대표가 책임지는 게 맞잖아요. 당대표가 가장 책임을 져야 되는 거고, 그래서 지금 총선 자체에 대해서도 김기현 대표 체제로 치러야 한다는 것보다 새로운 지도부가 총선 치러야 한다는 게 더 많이 나오는 게 당연한 건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민의힘의 긴급 의원총회에서는 5시간 토론을 한 다음에 이 김기현 체제 유지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근데 아까 본부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김기현 책임져라라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얘기하는 것 자체가 네. 김기현 대표가 있어야 이게 유지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김기현 체제를 바꿔야 된다라는 여론조사에도 불구하고 김기현 체제를 유지하기로 국민의힘에서 결정한 거는 2가지 정도의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는 이 김기현 대표 선에서 용산 책임에 대해서 꼬리를 잘라야 된다. 그래서 김기현 체제가 필요하다라는 인식이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바꿔봐야 사실은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면 김기현 대표만큼 대통령의 의중을 잘 알고서 그 대통령이 세운 사람이 없는데 누구로 대체를 하겠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체를 해도 그러니까 대통령과의 당정 관계,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인식이 반영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꿔봐야 실익이 없고 누구를 하든 지금의 당정 관계는 유지될 것이다라는 점인 것이죠. 저도 2가지 정도 말씀드리겠는데, 이거 결과를 보면은 이번 주 조사를 보면 국힘하고 대통령이 집토끼도 이렇게 생겼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집토끼도? 네, 집토끼. 왜냐하면 지금 오히려 이 조사에서 보면 보수층이 새 지도부를 원하는 응답이 많아요. 57.4%가 새 지도부를 원합니다. 28%만 김 대표 체제로 가자고. 네. 국힘 지지층에서도 55.7% 과반수 넘는 응답자들이 새 지도부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제 이대로로 가면은 진다라는 위기의식이 여기에 반영이 된 거예요. 그렇군요. 예, 이게 이번 조사에서 보면 보수 표집이 높았어요. 이 곤란한 질문하면은 사실 전화 끊거든요. 보수 근데 표집이 왜 높은데도. 많았냐? 화가 났어. 화가 나니까 자기 응답을 해줘야겠어. 그래요. 지금 이대로 안 돼. 내년 총선 질 수밖에 없어. 라는 위기의식이 발로가 된 거죠. 근데 어쨌든 그 위기의식은 발로됐는데 그거를 대안이 해결하기 뭐냐? 위해서는 저는 어제 울었던 분 이준석 전 대표를 다시 비대위원장으로 모셔서 하지 않는 한 내년 총선의 가능성은 없다. 그럼 국민의힘당은 이준석밖에 없어요? 그런 것 그러게요. 같아요. 왜 하필 이준석이 그렇게 이해가 안 가는데? 네. 아니 지금까지 다 말만 듣는 사람들만 있었잖아요. 아까 말한 대로 용산이 하라는 대로 하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직언할 수 있는 사람 딱 아니, 국민들이 보다 대표도- 이준석밖에 없잖아요. 이준석 대표도 말 잘 들어가지고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팽당한 거 아니에요? 한 당했지만 그래도 할 말은 하니까. 그럴까요? 제가 보기에는 그나마 근데 그렇게 해서 이준석을 키워주고 싶지는 않을 것 같은데 국민의힘 입장에서. 당연하죠. 그냥 가능성이 없는 얘기를 제가 하는 거예요. 그걸 내가 데리고 오겠습니까? 왜 그래요? 가능성 없는 얘기 알면서 하고. 자, 중요한 얘기 하겠습니다. 정당 지지도가 중요합니다. 정당 지지도, 와. 우리 사실 어제 나온 다른 여론조사에서는 민주당 지지도가 50%가 넘는 걸로 나왔는데. 리얼미터 조사했죠? 예, 네. 왜 이번 뉴스마트 왜가 지지도는 아니고 조금 다르네요? 저희가 더 정확한 것 같아요. 그러네요. 국민의힘이 31.5% 나왔죠? 네. 더불어민주당이 46.8%, 정의당이 3.3% 나왔는데 국민의힘 지지율을 한번 볼게요. 지난주 35.1%에서 3.6%포인트나 하락했어요. 30% 초반으로 떨어졌는데 이게 저희가 5월 첫째 주에 31.1%로 우리 조사에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게 5월 첫째 주였는데 그 뒤에 역대 2번째로 낮은 수치입니다. 우리 조사로는. 31.5%.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수가 화가 났다. 그러면 이 국민의힘 지지층, 이 지지하던 분들이 어디로 가냐? 무당이나 혹은 정의당으로 갔다. 네. 정의당이 지금 3.3%가 됐거든요. 지난번에 1.9%였는데. 아니, 아까 보궐선거에서는 그거는 더니만. 투표하고 또 이거는 또 다르니까. 그 무당층이 이번에 늘어났어요. 그래서. 네. 무당층이 지난주에 14%였는데, 11%였는데, 이번 주 14%로. 지지정당이 없다는 분들이. 잠깐만요. 좋아요. 국민의힘은 떨어지는 거 이해해요. 이번에 선거도 졌고, 그 다음에 서로 내분도 있고 시끄러우니까. 근데 민주당은 그러면 왜 그러는 겁니까? 민주당은 그거 반사 효과를 못 누리는 거죠. 그러니까 왜 못 누리죠? 국민의힘 지지했던 사람이 민주당 갑자기 지지할 수 있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 정의당으로 간 거예요, 그러면? 아니 무당층으로 많이 갔다니까. 무당층으로 간 거다.
근데 일단은 조금 더 세밀하게 보면 민주당은 서울에서는 지금 지지율 50% 넘었고요. 그쵸. 중도층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크게 앞섰고요. 맞아요. 그리고 60대 제외하고는 민주당이 다 지금 굉장히 높게 나오고 심지어 대구 경북 말고는 부산도 다 지금 민주당이 우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동반해서 이 하락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서도 민주당이 조금 더 이제 우세를 보이는 추세에 있다 이렇게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좀 그 점을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이제 효율적으로 사람들이 투표도 하고 효율적으로 이 상황을 좀 분석도 해보고 싶고 이제 그런 건데 제가 봤을 때 민주당을 지지하거나 혹은 이제 진보적인 성향으로 뭔가 얘기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조금 층층이 좀 나뉘어지고 있는 것 같고 그냥 뭉뚱그려서 무조건 뭐 다 전체적으로 다 좋다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안별로 해안별로 예, 조금 구분을 지어가지고 그러니까 나는 사랑을 무조건적으로 주겠어 이건 아닌 것 같고 이게 좀 필요할 때마다 혹은 적시적소에 나는 제대로 된 내 사랑을 주겠어 같이 이렇게 좀 써줘 뭐 이런 느낌이 그렇죠. 있어요. 비판적인 애정이 담긴 거죠. 네. 다 지지자들은 민주당 지지자들이 특히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남을 뭐라고 합니까? 그 무조건적인 어떤 사랑보다는 비판하면서 그렇죠. 할 건 하고. 자, 그럼 민주당 사람들이 원하는 지금 이 상황에서 가장 필요한 이런 거는 뭘까요? 민주당의. 근데 저는 네. 사실은 민주당에서 그 비판받아왔던 게 떨어진 간만 계속 먹으려고 입만 벌리고 있다라는 얘기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게 뭐 있냐는 한마디로 네. 한 게 뭐 있냐는 건데 승자의 저주를 사실 경계할 때입니다. 지금 여러 뭐 언론 매체든 뭐 여러 SNS든 많은 분들이 2011년하고 상황을 계속 비교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2011년에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박원순 당시 무소속 후보가 정치 신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나경원 씨를 꺾고 크게 이겼잖아요. 그랬죠. 그래서 민주당에서 굉장히 이제 굉장히 상승세를 타고 있다라고 판단했는데 그 다음 해에 이어진 불과 6개월 뒤인 4월 총선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새누리당으로 이름 바꾸고 이랬던 새누리당 지금의 국힘에게 대패했지 않습니까? 대패했죠. 그러면 지금 상황하고 이상하게 그 십몇 년 전 상황이 비슷한데 그러면 그때 당시에 새누리당이 이겼던 원인이 무엇이고 민주당은 왜 졌는가를 다시 이 승자의 저주를 경계하자라는 얘기가 많고 당시에 그 비대위를 꾸려서 했던 것이 비대위원을 굉장히 참신한 인물로 이준석 씨 오늘 굉장히 여기 계신 것 같은데요. 많이 나오는데 이준석 씨를 비롯해서 영입을 했고 또 하나가 민생과 복지를 내세운 정책 변화였어요. 당시에 이제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어느 정당이건 지금의 이 민심의 판도를 잡고 내년 총선에서 승리하려면 민생 우선, 정책 우선, 어떠한 기조, 새로운 참신한 인물, 무엇을 할 것인가를 지금 생각을 하고 민주당도 지금 뭐 이렇게 뭐 기분 좋아서 할 일이 아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저는 싶습니다. 제 그냥 개인적인 얘기 해보면 2%가 부족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민주당을 지지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지금 느끼는 거는 2% 부족이다. 뭐가 2% 부족이냐? 지난번에 이재명 대표 단식까지 하면서 그렇게까지 한 거 하고 이런 모습을 보일 때 이재명 대표를 검찰 앞에 다 갖다 던져준 사람들이 바로 민주당 내에 있는 기득권 의원들, 다선 의원들 중심으로 있었잖아요. 그게 해결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을 지지하던 사람들 입장에서 보자면 강서구청장 선거도 이겼고 뭐 다 좋은데 그건 우리들이 열망을 이런 식으로 표출한 것이야. 우리 국민들이. 그럼 니네들은 뭘 해야지? 그럼 니네들은 지금 대표가 이제 다시 복귀해서 뭔가 업무를 이제 한다고 하는데 그럼 이 상황에서 해야 될 건 뭐야? 정략건 정리고 가야지. 이 그동안에 당을 그렇게 물어뜯고 힘들게 했던 바로 그 사람들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이게 아직 해결이 안 되니까 나 조금 지켜볼게. 당신들 얼마나 잘하는지. 요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주 전폭적으로 딱딱딱딱 밀어주고 그런 건 아닌 거 아닌가. 그것도 요인이 될 제 수 개인 있죠. 생각에. 네. 그러면은 그거를 해결하면 50%면 무조건 넘을 것 같은데. 좀 더 속 시원한 리더십. 네, 속 시원도 하고 그쵸. 속 시원한다는 것보다도 제가 봤을 때는 뭔가 좀 정리하고 넘어가는 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당에 해당적인 행위를 해가지고 분란 일으켰으면 그 사람들도 응분의 책임을 져야 되는데 왜 그 책임을 안 지니? 이런 거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본부장님 계시지만 모든 조직이 다 이 상벌이 그렇지, 명확해야 명확해야 되거든요. 돼. 그래야 일할 사람이 공공생이 일한다는 거예요. 제대로 나와야 되거든요. 그럼요. 이게 모든 동서고금의 진리인 것 같아요. 리더들의. 맞습니다. 예, 사이다 같은 어떤 그런 민주당 그런 거 보고 싶어 하는 거죠. 말하자면 우리 노영희의 뉴스인 사이다 아닙니까? 예. 그렇죠. 우리 방송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 하나만 여쭤보고 정리하겠습니다. 최근 여권에서 신당 창당 얘기 나오고. 이거 재밌어요. 네, 이거 되게 재밌어요. 이게 신당 창당 얘기가 중요한 게 저는 이준석 대표 어제 눈물 흘린 게 물론 뭐 억울하고 속상하고 마음이 아파서 그런 것도 있지만 또 뭐 제명 얘기 나오니까 참 어이없네 이러면서 이제 화나는 것도 있지만 일종의 출구 전략도 사실은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다. 그 출구 전략이라고 하는 게 바로 당 공천은 어차피 자기한테 지금 안 줄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그렇다고 해서 본인을 또 완전히 내치기는 이 국민의힘이 힘들단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 솔솔 계속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바로 신당 창당설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기자가 물어봤어요. 이준석 대표한테. 그러면 당신은 나가겠다는 거냐?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아직까지는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내가 이렇게까지 했으니 니네들이 나한테 뭔가 성의를 보여주면 내가 여기서 그대로 안착해서 뭔가 같이 도모해보고 그렇지 않으면 나도 내가 길 가겠어. 이 뜻으로 저는 좀 해석이 되는데 맞습니까? 근데 이거 하나는 분명한 것 같아요. 내년 총선에서 네. 국힘에서 어떤 사람들이 떠나든 별 상관이 없는데 유승민, 이준석 이 두 사람이 만일 국힘을 떠나서 신당을 만들면 국힘은 전혀 힘을 못 쓸 것이다. 근데 옛날에 바른정당 또 그때 그 두 분이 그때하고는 나갔었잖아요. 상황이 좀 다르죠. 달라요? 그래서 다르죠. 지금 국민의힘에서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까? 대표주자 뭐 있어요? 요즘? 저는 보이지 않는데요. 당 자체 예. 의원들이. 예. 이걸 여당 사람들도 다 알 거예요. 예. 그래서 이준석 전 대표가 어저께 승부수 비슷하게 띄운 걸 수도 있죠. 근데 유승민 의원이나 전 의원이나 이준석 전 대표가 나가는 것도 하나의 시나리오지만 또 하나의 시나리오는 김한길 그 전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윤 대통령하고 뭔가 모종의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쪽에서 또 움직일 수도 있습니까? 그게 공천이죠. 공천인 거죠. 아, 공천은 그건 어떻게 공천이에요? 네, 공천에 대한 얘기인데 김한길 위원장이 뭘 하든 저는 별로 그렇게 효과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최근에 윤 대통령이 김한길 그 자주 통합위 만나면서요. 위원장하고 자주 만나서 몇 시간씩 이번 선거 패배 후에도 몇 시간씩 독대를 했다고 그래요. 제가 그분을 뭐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만 이게 중앙일보에 아마 기사가 나왔을 거예요. 네, 맞아요. 김한길 뭐 위원장하고 뭐 그렇게 만난다. 근데 이게 항상 보면은 그 언론인이나 정치인들 얘기하는 건 그 희망사항을 담아서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중앙일보 기사를 보면 야 이제 국힘에 사람이 없어. 김한길 네가 해야 돼. 이런 투 같아요. 뭔가 느낌이 띄워주는. 설마. 뭔가 네가 역할을 해야 돼. 내년 총선을 위해서. 뭔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저는 그렇게 그럼 제2의 김종인이 되는 거예요? 김한길 의원이? 뭐 그럴 수도 있죠. 네, 말하자면.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김한길 위원장을 자주 만나고 대통령이 이렇게 시간을 쓰고 있는 것은 사실인 거고, 그건 팩트인 거고, 대통령 내심이 뭐 그분을 이용해서 어떻게 확장하겠다라는 걸 수도 있겠는데, 이준석 전 대표가 만약에 창당을 할 경우의 상황에 대해서 저는 본부장님하고 약간 다르게 보는데요. 뭐냐면 선거법 개정에 따라 달려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준석 씨라든지 아니면 뭐 유승민 의원도 마찬가지인데 지역구 의원을 몇 명이나 땡겨올 수 있냐에서 무슨 실력을 보여준다기보다는 비례거든요. 그렇죠, 비례. 그렇죠. 그러니까 여론전에서 많이, 그러니까 공중전에 굉장히 능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비례율이 몇 프로냐가 본인들 몇 정당이냐가 나오는데 선거법 개정이 아직 마무리가 안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개정되냐에 따라서 이준석 씨는 굉장히 큰 파워를 가지게 되느냐, 적은 수를 가지게 되느냐가 결정될 것이고. 기본적으로 그거는 이제 위성정당이 아직까지 살아있고, 그거는 내가 보기엔 어떤 당도 그걸 버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난번에 민주당이 더불어시민당 만들어가지고 했듯이, 국민의힘도 또 그런 식으로 위성정당 만들었지 않았습니까? 네. 마찬가지로 이준석 대표를 비롯한 사람들, 소정파 사람들이 아예 비례정당을 만들어 버릴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신당 창당이라는 게 나오겠죠? 맞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국민의힘하고 나중에 합치면서 같이 가는 방향으로 이제 저도 하겠죠.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네, 이준석 그게 씨가 없어요. 사실은 결국에는 국민의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의 지난번 총선 때 위성정당 만들었던 사람들 결국에는 다 민주당에 네. 힘 몰아줬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중도 중에서 국민의힘에 실망하셨던 분들이 이준석 신당을 찍으면서 그쪽에 비례가 많이 몰리고, 근데 결과적으로는 보수 진영이 넓어질 거다.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오히려 이준석 씨를 지금 끌어안기보다는 두는 것도 그쪽에 유리할 수도 있다. 밖에 나가서 떠들면서 확장시켜 갖고 와라. 예. 그런 얘기일 수 있다. 근데 저는 그거는 양쪽 다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민주당도 사실은 이런 식으로라면 비례정당 만들 거잖아요. 물론 지난번 비례정당은 매우 할 말들이 많고 실패했다, 공천에 문제가 있었다 이런 얘기 하지만, 그거는 민주당의 자생적으로
정말로 이렇게 투쟁 속에서 살아났다기보다는 어느 정도 좀 뒤에서 얘기된 게 있었기 근데 때문인 것 지금 같고. 그 변호사님 말씀을 들어보니 그렇듯하네요. 그런 그렇죠. 그렇게 나을 것 시나리오가. 같아요. 예. 그러네요. 그러면은 용해인 의원 같은 경우도 민주당에서 영입해가지고 비례당으로 다시 또 만들고 그럽니까? 아, 그럼 영입했다가 다시 비례를 만든다고요? 어떻게 돼? 나는 용해인 의원 같은 경우는 되게 의미가 있는 그럼요. 사람인데. 예. 맞습니다. 주목받고 있죠. 네. 근데 저는 이 너무 원론적인 얘기일 수도 있는데 민주당은 정도를 가야 된다고 봐요. 지난번에 위성정당 만들어서 얼마나 명분을 많이 잃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진보 정당들하고 같이 갈 수 있게끔 또 용해인 의원이라든지 여러 다양한 정당들과 정당들을 인정하면서 같이 가고 위성정당 만드는 꼼수 부리지 않고 저도 정통법을 그랬으면 좋겠어요. 써서 성공하는 게 장기적으로는 살 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다른 당하고 어떻게 전공법 써서 어떻게 같이 가죠? 지금 뭐 그러려면은 그 사람들이 지역구로 나와주고 민주당하고 경쟁하는 체제가 되는데 그럼 그 당에 그 지역에 민주당은 사람을 내놓지 않고 이 당의 사람을 찍어라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양보를 해야죠. 그러니까 사실은 서로 서로 양보하는 것 말고는 이 선거 국면에서 네. 무슨 서로 이 승리하는 방법을 찾는 방법은 없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왜 어디 안철수 의원이 그렇게 자꾸 제명, 이준석 제명 하는 게 다 그런 그림에서 나중에 뒤에서 설마? 이게 뒤에 손잡고 계신 거 아니에요? 그런 그림 그러니까. 나는 안철수 대표는 그런 생각까지 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내 화가 나기 때문에 지금. 아 근데 이러는 두 것 분 같아요. 싸우는 거 재밌어요. 재밌고 그거 보면 댓글 보면 너무 웃겨요. 아, 맞아요. 그 안철수 왜 의원은 울어요? 아유. 국민의힘 엑스맨이다. 마음 아프네. 그 상남자다. 아니 안철수 의원은 솔직히 말해가지고 정말 복잡할 것 같아요. 손가락 그 뭐 잘리네 안 잘리네 그 얘기 또 시작해가지고 지금 매우 사면초가 아닙니까? 자, 이 상황에서 본인은 자기 지역구였던 의원을 다시 찾아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김은혜 의원 있는 분당에 있을 수도 없고 붕 떠 있어요 지금.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에이, 자, 여기까지 하고요. 게다가 또 유세차에서 뭐 욕설 논란까지 있어가지고 좀 체면을 구겼으니까 할 수 없이 공격 대상을 지금 이준석으로 물고 늘어지는 것 같은데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쇼미더 민심은 여기까지이고요. 자, 쇼미더 영심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국힘의 강서구청장 부산 패배는 도대체 누구 책임이냐? 이제 이걸 확인해 봤습니다. 자, 무엇을 정확히 물어봤습니까? 아까 그거하고 똑같은 질문이었죠. 네네. 예, 윤석열 대통령이 97%로 당당히 1위를 차지했고 97%? 네네, 97%입니다. 무슨 독재 아닙니까, 이거? 공산당 선거 뭐 같은데. 김기현, 김태우, 그 국민의힘 의원과 당원이 골고루 1%씩 나눠 가졌습니다. 예. 댓글을 볼까요? 근데 김기현 대표의 책임을 좀 더 많이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겨우 1%라니요? 그러게요. 아유 너무 취급 안 해주시고 근데 저 여기서 웃겼던 게 기타가 0%예요. 기타가 없어. 아, 그러네요. 기타가 없어. 이렇게 나눠 가졌네요, 아주. 네. 이 댓글을 보면 MSTA 분이 국민들은 바보가 아닙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예. PYH5 분이 당연한 결과지만 무지한 시민들이 있다는데 놀랍기도 했지만 그래도 깨시민이 많다는 거에 대한민국 앞날에 희망을 걸어봅니다. 네. 그 영식님께서 개개인의 국회의원이 헌법기관인데 하나같이 납작 엎드려 눈치만 보는 국힘당 배알도 없나 한심해요. 라고 하셨고요. 그게 검찰 캐비넷 때문이라는 소문이 있어요. 아, 그렇죠. 왜 그러겠어요, 네. 국회의원들이. 내용이 많은가요? 캐비넷 많은가요? 공천도 있고 엄청 그것도 많대요. 있고. 예, 예. 왜냐면 정보들이 다 거기 들어있대요, 네네. 지금. 네. 예, 갈긴님께서 논란의 인물을 출마시킨 게 실책이다. 민주당과 민주당 후보가 잘나서 당선된 게 아니고 이렇게 쓰셨어요. 야 사이다네요. 네. 예, 유저 WM 원님께서 대통령이 많이 부족한 건 그렇다 치더라도 대통령 어허. 측근들이 이리도 방관하니 이게 더 큰 문제 이거 아닐까요? 너무 모욕적 아닙니까? 대통령이 많이 부족한 건 그렇다 치더라도. 이게 뭡니까, 도대체가? 이렇게 대놓고 욕해도 되는 그렇다 거예요? 쳤어요. 예, 어유 좀 좋아. 예. 네. 예, 자바876님께서 나는 70대 중반인데 요즘 일어난 모든 사태가 경험하지 못한 일이 많아 할 말이 없네요. 윤 정부의 모든 것은 억지 논리와 남탓만 하네요. 공정과 상식이 있는 좋은 날을 하루라도 맞이할 수가 있으려나요? 하셨습니다. 네, 마지막 댓글입니다. 네, 유저 TV 4분께서 은근히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님 보호해 주는 것 같아요. 크크. 어떻게 알았지? 예, 그냥 자기 당 기식사연이 후보 안 내고 스물스물 넘어갔어야 했는데 스스로 맞아, 판을 맞아. 키워버림. 나중에 퇴임 후 자수전에 내가 알게 모르게 보호해줬다. 이런 거 안 나온 걸라 모르겠네. 와, 박수 쳐야 돼, 박수 쳐야 돼. 야, 은근히
아니 이게 보호해주니까. 안철수 이준석 관계와 이 비슷한 요즘 박근혜 대통령 논리 자서전 같은- 또 나왔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렇죠. 야, 책임을 자서전에 내가 알기면 이게 보여주는데 알란가 몰라. 자,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댓글 좀 보니까 좀 속이 좀 안 뽑아요? 베스트? 시원한데 아. 이제 뽑아야죠. 아, 예, 예. 자, 뽑으세요. 예. 저는 갈기님 이 두 줄이 저는 굉장히 좋습니다. 논란의 인물. 출마시킨 게 실책이다. 민주당이 네. 잘 나가 당선된 게 아니다. 네. 저는 나는 70대 중반인데 자바 8766님 이분. 좋습니다. 자, 저도 맨 마지막에 발표된 이분 뽑겠습니다. 은근히 보호해주고 있어. 알란가 몰라. 고마워해. 이 글은 성지글이 됩니다.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성직을 한번 인증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다 들어가가지고 한번 얘기해 보시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일은요, 최재분 교수 배상훈 프로파일러 함께 하고요. 나가기 전에 잊지 마시고 구독, 좋아요 꾹꾹꾹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또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뵐게요. 자, 두 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인사드립니다. 투자의 모든 것 증권통. 모든 자산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흩어져 있는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어요. 선택이 어렵다면 스케치 서비스를 이용해 보세요. 투자로 고민하시는 당신에게 증권통.